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이 최근 들어 이 정신병 환자들, 조현병, 그죠?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조현병인데, 조현병은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이 중증이죠. 예.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격리가 중증일 경우에는 꼭 필요한데, 이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그죠? 어제 아침 9시쯤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출근을 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대부분 출근을 하고 약간 여유 있는 시간들인데, 주부들 같으면 이제 아이들도 보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뭐 TV 연속극도 보고, 예, 이럴 이제 시간이죠. 그런데 18살 먹은 뭐 학생이자 청년이죠. 이제는 학교를 자퇴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집에서 몇 년씩 있었겠죠.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아마 환각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에 잡혔고요. 경찰에서의 얘기는 횡설수설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내 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할머니를 보든지 하면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그 할머니를 죽였다, 살해를 했다, 뭐 일이 된 거죠. 이 조현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병의 제일 초기 단계는 다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란 건 특히 여성들 50대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앓는 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옛날에 철학자 키에르케가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키케고리.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 외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우울증, 특히 가벼운 우울증은 그냥 내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정신에 감기가 걸렸구나, 마음에 감기가 걸렸구나 하면 그냥 옆집 가듯이, 카운셀러한테 가듯이 가는 게 우울증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여의도다, 강남이다, 뭐 종로다 가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병원이 참 많습니다. 김재철 정신과 의원 하면 이건 정신과 전문의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 의원이다, 사천 의원이다, 진주 의원이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의원은 누구나 이 국가고시를 패스해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정신과뿐만 아니라 딴 병원도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전문의 병원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 조현병,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울증에서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이게 이제 정신적인 큰 장애가 생긴 게 조현병이죠. 왜 연예인들도 많이 실제로 고통을 얘기하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많이 생기고 있죠.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불안이죠. 불안장애죠.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뭐 다들 요즘 세상이란 게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건과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저도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약간의 초기 우울증이 오든지 오면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카운셀링 그냥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서 병원에 그 의원에 가면 됩니다. 요즘 그거 다 보험 다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약물 같은 것도 굉장히 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예. 이제는 정신과도 가벼운 건 다 치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신에 이런 그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식은 땀이 나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또 뭐 3, 4일 전에 서울 마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언론에 보면은 그 흉기를 든 남자가 아파트 그 1층 현관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또 막 고함을 지르고 예, 잘못하면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막 마구 그 찌르게 되고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분도 보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거의 공황장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조현병으로. 이리 되면 중증인 이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심했던 게 일주일 전에 지난 그 17일에 발생한 그 진주의 그 가자동 그 큰 또 명문 대학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그죠? 흉기로 새벽 4시 넘어서인데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5명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이번 기회에 그 대한민국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석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범죄는 우리 정신적인 범죄는 그 환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그리 만든 거고 이 사회 이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은퇴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 안 돼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다 우울증에 지금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 안 되고 하면은 저도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지만은 이게 안 되고 고민하고 또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일 걱정에 돈 걱정에 사람 걱정에 우울증이 오다가 그게 심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의 인사동 제 사무실과 우리 고향 삼천포에 있는 사천에 있는 제 사무실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정신병 관계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경찰 기자, 사건 기자, 또 사회부장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 하거나 그한 분들을 꼭 근처에 있는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 그거 마음의 감기다. 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그 마음의 감기로 생각하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우리 그저 감기 걸리면 약국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듯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또 몸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신병원 그 과장들이나 전문의들을 모아서 이 그 큰 장소에서 무료로 그런 걸 내다보고 이 정신병을 날려버리는 그런 이 축제 형태의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과 같이 산업화 시대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유천 씨다, 그 황하나 씨다, 뭐 사건에서 지금 많이 재벌 3세들 보듯이 인간은 너무 편하고 너무 돈이 많고 가진 걸 다 가져도 권력이든 돈을 다 가져도 허탈해서 또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고통은 한 번씩은 느끼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정신병을 이기는 독하게 되죠. 그걸 못 이기니까 필로폰에 의지하게 되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도 그렇게 생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정신병에 대한 얘기들은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병 지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바로 가셔야 됩니다. 단디해야 됩니다.